아, 아침부터 아주 감사하고요. 일단 아침인데 다들 기지개 한 번씩 켜시고 좀 가벼운 분위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니까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루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별로 없군요. 역시 고전 명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그냥 하고요. 여러분 혹시 무한 츠쿠요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무한 츠쿠요미라는 건요, 만화 나루토에 나오는 악당 마다라의 기술 이름입니다. 이 마다라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을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꿈속 세계에 산다면은 전쟁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 마다라는 달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꿈속 세계에 가둬버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무한 츠쿠요미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은 괴롭고 힘드니까 꿈속으로 도망가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것들이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게임, TV, 그리고 이 기타 등등 음주나 드라마, 웹툰 같은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이 컨텐츠라는 것들은 괴로운 현실을 일부 있게 해주는 그런 도피처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짓을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행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이 드는 게, 왜 이런 짓을 하면 행복해질까? 라는 거를 좀 철학적으로 고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복과 고통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온다고 말이죠. 앞서 말한 게임이나 드라마, 그리고 각종 컨텐츠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가 있는 만족감을 모방해서 고통 없이 그 만족감만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AI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대신에 행복한 AI와의 관계만 자리하는 무한 츠쿠요미가 이 시대에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전의 문제점이던 상호작용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된 AI 아래에서 이제 인간관계의 행복은 누리고 인간관계의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없는 시대인데 너무나 행복한 시대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4가지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가 주게 되는 행복은 모방된 가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위하는 진짜 마음이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AI가 인간과 마음을 연기를 해도 우리가 이미 키보드 앞에 딱 앉아있는 순간 이게 기계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이 행복 또한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버립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실의 고통과 갈등을 이겨설 수 있는 힘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참 잔인하게도 사람이 고통과 갈등을 마주하지 않으면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능력치입니다. AI가 제공하는 갈등 없는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결코 이 회복 탄력성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 AI와의 관계에 추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시급한 공동체의 문제들이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도 다들 조별 과제를 해보셨겠지만 되게 불편한 토론과 아주 짜증나는 합의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의사결정 과정이든 소통이든 AI가 편하다고 이 인간과의 불편함을 도피를 해서 이 외면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과 사회성이 퇴화가 됩니다. AI한테는 저희가 욕을 하건 반말을 하건 아니면 화를 내던 무조건 저희에게 개인화되어서 맞춰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쉬운 소통에만 길들여진다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간관계에서의 능력은 마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점들을 기술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AI는 인간에게 현재 편안함을 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인 불편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불편감이 설계가 되어야 될지 그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적인 성찰을 유도를 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약속에 늦어서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배출하는 용도로 AI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AI는 이렇게 그랬군요. 네, 친구 잘못했네요 하면서 공감하는 멘트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성찰하는 멘트를 던지면서 자기가 자기 행동이나 아니면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성찰이 있지 않도록 해주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AI 내용들은 제가 직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AI와 대화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두 번째 설계 원리는요, 인간관계의 촉진을 유도하는 AI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고쳐달라,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롬프트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주면은 AI가 고쳐줍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단순히 코드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코드는 공동 작업된 코드니까 혹시 작성하신 분의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토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제안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AI를 믿고 제 맘대로 코드를 고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의 깊은 뜻이 있었던 코드라는 걸 깨닫고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동료 간의 소통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의도적으로 인간관계와 소통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의존 방지성 AI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AI에게 과의존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I니까 무한대로 공감을 해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공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AI는 사용자에게 안락한 이 무한 직후염에 빠져서 현실을 높이지 않도록 저는 전문 상담사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확실히 긋고 실제 전문 상담사나 아니면 센터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결을 해주는 등의 AI 바깥의 실제 인간의 현실 세계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설계 방식의 AI들은 프롬프트 레벨에서 아니면은 심의 상담 데이터 기반의 학습 레벨에서 아니면 생태계 레벨에서 이렇게 현실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현될 수가 있다라고 공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인 접근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나루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무한 축구음을 일으킨 마다라라는 빌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빌런이 있다면은 여기에 맞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루토입니다. 저희는 이 나루토로부터 이 AI 무한 축구요미에 빠지지 않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나루토는 주인공이라기엔 되게 허접한 캐릭터입니다. 사회성도 좀 부족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주인공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대표 기술인 라센강이라고 불리는 나성환입니다. 이 나성환은 말이죠. 이렇게 손을 막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처럼 만들어서 던지는 기술인데 이거의 특징이 혼자서는 참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분신술을 써서 같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여러 명의 힘을 모아가지고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 축구미가 인간과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이 나선화는 만들기는 참 어렵지만 강력한 인간의 유대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인문학적인 해결법은 바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뻔한 가치가 어떻게 이 거대한 기술적 환상을 이기냐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 만화의 내용 속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을에 악당이 쳐들어와서 나루토의 스승을 죽이고 마을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수와 싸우면서 나루토가 이 원수를 마주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복수 대신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기적같은 사랑의 힘은 결국 빌런의 마음마저도 움직여서 이 빌런이 반성을 하고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을 되살리는 선택을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이 괴롭다고 환상으로 도망치는 대신에 사랑과 용서로 기꺼이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 그게 저희가 AI 무한 축구요미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나루토가 보여준 사랑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 의지적인 사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혜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 성현이라는 분들은
기술의 정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더 좋은 기술이 아니라 이 가장 오래되고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무한 축구 의미를 권하고 있지만 인문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의 균형 속에서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축구 의미 세상에서 벗어나와서 현실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AI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